제1의 청년 강사 조중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로 연수 중입니다. 연수 중이고, 참고로 저는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큰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4만 킬로를 지금 라이딩을 했고, 조금 전에 있듯이 청렴연수원에서 자격시험을 저는 한 150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공부를 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주로 제가 영화하고 드라마 캐릭터 상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간 중에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굉장히 조금 여러분도 퇴직하시면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본인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원래 연말에 우리 청렴 수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2.4%가 부패하다 보는데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38%가 부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공무원 70%가 청렴하다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17%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전체 32등입니다. 180개 국가 중에 32등이고, 꼴찌가 180비가 소말리아, 북한은 174등 정도, 저희들과 비슷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핵심입니다. 여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영화 캐릭터 8편 정도, 드라마 12편 정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공무원 행동 강령의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 요즘 좋아서 브루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AI가 지금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의 역할 증대와 절제되는 사생활, 그리고 사전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행위 기준은 전체 15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은 크게 15 행위 기준이 있고, 독특하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롱이. 이유는 아마 의원들이 국민들과 선거권자들과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드라마 잔인한 인턴. 7년 공백을 깨고 인턴으로 컴백한 고에라가 성공한 동기 최지원에게 은밀하고 잔혹한 제안을 받으면서 겪는 내면의 갈등을 사회생활 만렙 경력의 경험치로 불태우게 되는 이야기이다. 안녕하십니까. 고혜라
하나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력 단절이 7년이나 되는데 나 못 먹어도 고해라야. 최지원? 이야, 동기들 중에 둘이 제일 먼저 과장 달았네. 우리 팀에 인턴 키우자리가 하나 있어. 나보고 인턴을 하라고? 인턴? 시켜만 주십시오. 인턴. 뭐야, 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데. 뻔해, 되게 연락이 많은데요. 본가사 구분을 못해? 여전히 같은 생각이지? 그래서 말인데 휴지각도 먹힌 놈들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 응?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고인턴? 빨리 시작해. 나 전설의 앵무 고해라야. 아, 나 왜 이러지? 여기서부터 다른 분이네요. 해내기만 하면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좋았어. 싹 평정해줄게. 최지원? 두 분께 공통질문 하나 할게요. 네. 입사한 회사에서 상사가 몰래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큰 논란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이 범법행위라도요? 네. 제가 모시는 상사가 그런 일을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할 겁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 승진도 잘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결국은 부당한 지시에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불복종하고 또는 행동 강요 책임감하고 상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면은 상담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 책임감은 기관장에 보고를 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의 배제입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학연, 혈연, 지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똘똘 뭉쳐 있는데 특혜의 배제 이 부분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비리세관 공무원 최익현, 보스 최영배를 만나다. 1982년 부산 해고될 위기에 처한 비리세관원 최익현은 순찰 중 적발한 기록봉을 일본으로 밀수출, 마지막으로 한탕하기 위해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수 최영배와 손을 잡는다. 머리 쓰는 나쁜 놈과 주먹 쓰는 나쁜 놈, 부산을 접수하다. 익현은 탁월한 임기응변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형배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다. 주목 넘버원 형배와 로비신 익현은 함께 힘을 합쳐 부산을 접수하기 시작하고 두 남자 앞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진다. 넘버원이 되고 싶은 나쁜 놈들의 한판 승부, 범죄와의 전쟁. 하지만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조직의 의리는 금이 가고 넘버원이 되고 싶은 나쁜 놈들 사이에 배신이 시작된다.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한판 승부. 최후의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 이건 AI를 하니까 좀 딱딱해서 제 아는 분이 그 아나운서 분이 나레이션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와 폭력에 대한 문제인 순간 이를 소강해 나가보자. 잠깐 그 아닙니까? 예? 아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공부는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공부입니다. 니는 이거, 내는 요거. 예?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맞네. 영 간다. 요새는 명태가 홍삼을 먹는 갑네. 에? 음식에도 차고해. 가져가입시다. 잠깐만. 사실은 저 관리과 박 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이. 박 과장님이 집안 형님이라 하니까 이번에 이러는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그 사전에 서로 조율하입시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뭐 식사가 나좀 알았어.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뭐 같은 세상 가족끼리 뭐. 예,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알게 되면 팔을 나누어서 굽는다 그러는데 일전에 교육받다 보니까 다리는 뒤로 굽는다 그러더라고요. 안으로 못 굽는다. 그래서 공직을 하면서 제가 경험치로 15년 감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순간 선택이 본인의 공직 생활을 망칩니다. 사례를 보면. 그래서 항상 본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사실은 목적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다. 근데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다. 1번. 그럼 1,000만 원만 한다. 2번. 1,000만 원 투미하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1,000만 원을 집행한다. 3번. 목적에 사용을 해서 2천만 원 행사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하면 법원에 가야 돼요. 검찰청. 사문서 위조가 되고 유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의 사용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나름대로 목적에 사용하면 최소한 징계는 가지 않거든요. 제 경험치에. 특히 이제 정치인들 요구가 많습니다. 정치인 요구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고와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예산이나 이런 청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청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 청탁. 또 부서장이 직원들을 위한 청탁은 상관없다. 다만 그것이 법규를 위반해서 청탁을 하면 징계 사유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입건 개입입니다. 입건 개입.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좀 힘 있는 부서에서 카드 모집 오면 친구 오면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입건 개입이 되겠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이거 합시다. 예?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총대 내고 옷 벗는다. 자, 그럼 이제 일례결 좀 해보입시다. 경주 최강입니다. 파는요? 충렬공파예요. 내 일할 줄 알았다.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벌이다. 에? 네 할배 봤으면은 네 행동은 제대로, 에? 임마 할배 봤으면은 제일부터 해야 될 거야, 이가. 에? 네 볕에 견장하면 올려 봐라. 됐다. 그만해라. 아저씨, 뭐 이러러 와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이리 늦게 오는 이 자식아. 아버지가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지. 행배야,
여기 대우님이 아버지 배 탈 때 엄청 많이 도와주셨다. 빨리 전화 안 드리고 뭐하노?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이구, 알겠다. 예, 이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직의 사적 이용 금지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 있는 그 동생이나 형이나 음식적 경험했을 때 좀 폼 좀 내고 싶어가지고 하원을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아서 하원을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 기관명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직의 사적 이용 금지에 해당입니다. 이 4개 조건이 모두가 엔드입니다. 다 포함돼야만이 이용 금지에 위반이 되게 됐습니다. 직무 범위 외에 사적 이익 도모, 공포 개시, 기관 명칭 및 직위 사용. 그래서 일전에 보니까 대구 시내 제가 가다 보니까 어디 면 누구 일어났더라고. 좀 본인도 고민해가면서 보낸 것 같아요. 면사무소 그렇지 않고 면 누구 일어났던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명칭은 그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호안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제 결혼식하고 뭐 장례식에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적 이익 도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대신에 축전 보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공포 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 알선 부분이죠. 청탁 알선이. 근데 그 청탁 알선은 청탁 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에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행동강령에는 외부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청탁 등 공직자 등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된다. 차이점은 행동강령과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강원수사팀 프로처입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 다른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조선자에는 경찰이 건드린 여포도 없고요. 안전상자 안 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쓰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내 손에 쌌어. 도저히 재밌게 사시네. 근데 쟤네 짓고 살지 맙시다. 냄새가 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러고 있는데 신문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 병신! 근데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서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으네. 어이가 없네. 쟤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참 뒤집혔다.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알지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해서 맹대증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자녀분 교육도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감정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다음. 뭐 이거 영수증 써드려야 되나? 네? 아 이건 뭐 1년 행사비를 써도 되겠네. 이러면 후회하실 텐데요.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으니까 남 걱정 마셔. 야 서두철. 내 사는 건 몰라도 쪽팔리게 사진 안 켜주겠다 그랬지. 이 전세금 모자라서 대출 받아야 되는 거 떠들고 다니세요? 찾아갔더라. 명품백에 5만 원짜리 다발로 채워서 쪽팔리게 사진 말자. 야 이제야! 너 내가 정말로 쪽팔렸던 게 뭔지 아니? 나 흔들리더라.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재벌 3세가 본인의 회사의 임원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하고 그 상무가 청탁에 나선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정 청탁을 시킨 이해 당사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부정 청탁을 대신 해준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청탁과 함께 건넨 돈과 명품백을 형사 부인은 거절했죠. 당연히 처벌 면제되고요. 다만 이게 첫 청탁이니까 이렇게 거절만 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JTBC에서 해설했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제가 판단은 이렇습니다. 금품 청탁과 금품 등 제공이 이제 몇천만 원이기 때문에 경합할 때는 중한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벌 3세도 그 본인이 대리를 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를 징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적인 여기서 한번 백에, 산일 백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많이 안 들어간다. 다음. 재치 있게. 아니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니 그럼 굳이 여기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영수증 써드려야 되나?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우 체육 행사 때 협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혀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와 이건 뭐 1년 행사비를 써도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스다! 해상무가 사땡백에 5만원짜리 가득 채워서 주었는데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들어간다는 샤땡백에는 5만원짜리 얼마 같아요, 그게? 얼마예요? 1,000만 원? 돈은 100장이 한 덩어리래요. 그래서 보면 4개, 2개, 이래서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 샤넬백이 7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은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7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닥터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의사가 된 두 남녀가 여러 인간 군상을 만나며 성장하고 평생 단 한 번뿐인 사랑을 시작하는 휴먼 메디컬 드라마. 진정한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악인이 선하게 변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혜정, 지홍, 서우, 윤도 또한 서로를 만나 서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 드라마는 진정한 만남이 한 인간을 어떻게 성장해가고 변화시키는지, 그런 변화를 통해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누군가 증오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또한 편견들로 가득하고 차가운 의사세계에서 인간다움을 더하려는 주인공들의 고군분투와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며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통해 휴먼 메디컬 드라마의 깊이 있는 감동과 희망을 공유합니다. 저기요.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저한테 수술 받으시려면 6개월은 걸리는데 유혜정 선생 부탁이라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가 계세요. 나가세요. 진행상 안내해 줄게요. 수술하기 전에 일단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피검사, 소변검사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수술 전 한 달 이내에 받으시면 되고요. 한 달 넘기면 다시 검사하고 수술 받으시면 돼요. 아니, 수술을 한 달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유혜정이가 내 딸인데? 어머님, 성격 진짜 너무 급하시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뭐 유혜정 선생님 어머니면 완전 VIP인데 이틀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민도 선생님 특별 배려입니다. 예, 딸에게 부탁을 얼마나 1,000만 원이 갖추려고 딸이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좀 당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딸은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 제3자를 통해서 하면 과태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브로커를 쓰면 그렇게 과태료가 높아진다. 그리고 받고 수술을 해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빌고, 양벌 규정은 공직자 등이 소속된 기관, 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 안 썩은 데가 없고 안 허술한 데가 없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해먹긴 척. 무식하게 파일 내 앞에 넣든지 아니면 자백할 때까지 이틀에 닭다리 하나씩 먹으면서 나랑 여기 살든지. 난 당신이 자백해야 그때부터 인간 대접할 거야.
와, 뭐 이런 개뼈다구가 다 있어. 이런 뭐 한번 자세가 바로 서야 돼. 빙장에도 도가 있어. 일명 뭐 빙도라고 하지. 뭔가가 해먹은 돈만 해먹는다. 우린 돈만 해먹는다. 민망해. 너무 민망해. 저희도 드릴 게 있습니다. 분식 회계 강요죄 및 협박에 대한 고발장, 유령 법인 및 부동산 관련 사기죄에 대한 고발장,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장,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 포탈죄에 대한 고발장, 그리고 나에 대한 살인 교사 고소장, 나에 대한 감금 교사 및 상해 교사 고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은석 과장에 대한 살인 교사 고소장. 아니 근데 검사님 이거 고소 고발장 이거 다 합치면 형량이 어떻게 돼요? 이 정도면 뭐 월드컵 7, 8번에 해야 끝나지. 이 무슨 일이야? 뭔가? 만수무강하시라고 약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정말 천수를 부릴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소장 탑니까? 예. 저한테 뭐 말씀만 하시거나 숨기는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박 회장에 대한 증거나 증언들은 뭐 다 없어질 거예요. 대신에 새로 올라오는 그 증거나 기소 의견들은 최대한 지체시켜. 뭐 묵살할 만하면 묵살했고. 하지만 제 임의대로 하기엔 지검장님이시고. 예, 지검장님.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브로커를 통해 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이 가태료, 그 부장검사에게 청탁을 한 분은 공자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 공자 등에 해당이 되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받고 했는 간부검사는 형사처벌, 또 검사장도 마찬가지 형사처벌, 결재가 있는 사람은 담당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공자 등에 해당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카메라를 봤어요. 재밌는 사진이 많던데.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세대곱수 두 쌍의 합이 같을 때 그중 합이 제일 작은 수라고 했거든요. 112구가 밋밋한수라는 합의한테 라마누자는.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수도 의미 없지 않아요. 난 지윤수야. 반갑다. 그리고 고마워. 이름도 무시무시한 고급 수학반 수강해줘서. 고마워. 다 정리하고 올라와줘서. 학교도 옮기고. 모교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아성고가 영재학교로 전환 준비 중인 거 아시죠? 변화를 이끌어줄 선생님 역할 기대가 큽니다. 에코백? 맞아, 그 에코백. 넌 아성고 학생이었구나? 백승유요? 지난 학기 학생 기록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라마누잔이 있는 것 같아.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제가 왜요? 수학자는 증명을 할 때 솔직해지거든.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왜 솔직해져야 되냐고요? 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그게 좋아서.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니 아성고 교무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성고는 보다 차별화된 고급 수학반을 만들 겁니다. 준비해라.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안 해요 그런 거. 8년을 기다렸어. 네가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세월 하기 전에 네 맘대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한이가 10살에 MIT에 입학했던 그 수학 천재. 경쟁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약속 지켜. 그 약속 이제 못 지킬 것 같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혜수 선생님 때문에? 너 완전 눈에 뒤집혔구나.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니. 10년쯤 뒤에 우리나라 법조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아성고 출신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아성학원 출신 인재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재능을 타고난 아이. 제가 선생님이라도 예쁠 것 같아요. 부러워.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런 애랑 경쟁하는 제 마음이 어떨지. 그 아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 특별한 감정 감추질 못했던 거죠. 선생님! 증명할게요. 증명해낼게요 제가. 몰두하지만 얽매이지 말고 좋아하지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했어.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를 만나면 미치도록 풀고 싶으면 You just believe in you. 나도 다음 시간 수업이라 급한데 검토 다 하셨으면 나머지는 실무사님께 부탁하면 안 될까요? 네. 실무사님. 네. 그거 학년별 과목별로 정리해서 봉투에 좀 넣어주시네요. 네. 애들 들락거릴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 되기 전에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넣었는데 이게 잘 안 먹네. 왔어. 자, 이게 뭐야? 엄마가 방법을 찾았지. 엄마가 손 묶으실 줄 알았어? 이거 얼른 외워. 한동재 쌤이 그러는데 이번 수학 시험 장난이 안 돼.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기억도 있어. 여보, 나 그림 그죠? 아, 네, 내려가요. 파이팅. 이번 수학 운동이네. 뭐야, 대박. 야, 왜 이렇게. 와, 미친. 어떻게 이거 다 맞추냐? 만져. 내 친구. 어때? 잘 봤어? 한 문제 틀렸어. 왜? 답이 달라. 다르다니? 그럴 리가. 네가 잘못 쓴 거 아니고? 나 깼었어. 근데 답이 다르다니까? 갑자기 왜 놀래? 지현쌤이 너 오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답지를 수정해요? 서술형 4번 문제요. 우리가 숫자 바꾼 걸 깜빡했더라고요. 지훈수 선생님이 답지 잘못됐다고 해서 알았어요. 언제요? 어제 선생님 막 퇴근하시고 나서요. 정인의 학생 어머니가 수학 문제 답안을 빼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거부했다고 하자 해주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종학 교무부장이. 주세요 답안지. 교무부장님. 단 이 일은 난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 수학 여러분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오늘 새벽
128마트 980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답을 한번 볼게요. 오늘 새벽까지 있는 날이지? 맞아. 오늘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까? 좋아, 부장. 128마트 980에서 1을 빼면 1을 빼면 예, 정답은 I love you입니다. 이가 아니고 위를 빼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넣었습니다. 딸은 엄마 부탁일 1,000만 원, 엄마는 2,000만 원, 교사와 교무부장은 형사처분 된다는 말씀이고,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하고 또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 나는 것은 행동강령에는 정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3항 이것이 제3자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꽤 유명한 청년 강사가 이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재산과 이익을 취하게 되면 7년, 두 번째는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소겠죠. 5년 처벌받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회 첫 번째, 두 번째는 7년입니다. 그 범죄가 7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마지막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신고, 제출 후 5개 하고, 제한 금지 5개, 해라 5개, 하지 마라 5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형사처벌 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에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5년이죠. 여러분 다 아시고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상사분이나 자제분 결혼하면 같은 팀원들이 따라가서 접수하고 그 엑셀 작업해서 뭐 개수기 들고 가서 하는 사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갑질입니다. 갑질 부분을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여기 소위 말해서 갑질입니다. 갑질 부분을 행동강령에는 이렇게 5개 부분을 규정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법무소수 금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바꾸나 요구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공무원의 배우자, 여기서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된다는 게 청탁금지법과의 행동강령 차이입니다. 행동강령은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이 된다. 약속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차이점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탁금지법에는 그렇습니다. 1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고향 친구가 그 사업을 해서 잘 됐다. 여러분 자제분이 결혼식을 하든가 본인이 결혼식을 했을 경우에 아주 관련 없습니다. 고향 친한 친구. 그래서 부조를 150만 원을 신세도 맞았으니까 150만 원을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고향 친구. 직무와 관련 없다. 전혀.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15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1회 100만 원 초과,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99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3번 쪼개기 하면 1년 이내 받으면 가능도 합니다. 사실은 결국은 문제가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이 대한민국에 이런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적당히 지적.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장피로가 후원자인 박종팔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동안 고기자는 우감사를 만나 무족보라고 놀렸고, 족보도 없는 쌍놈이라고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 쌍놈은 아니고 그냥 족보가 여기 서울지검에 의장하는 강단이 곧바로 한 건설사 오너 조사장을 소개시켜주는데, 이거 시잘린 보상 처리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했으니까 니 나중에 딴소리하면 미진다. 예, 여기 말하는 소위 이제 더치페이입니다. 더치페이는 5만 원, 3만 원, 5만 원 상관없습니다. 본인만 더치페이하면 상관없다. 그래서 더치페이가 요즘에 그 청탁금지법이 있다 보니까 소급 행정을 많이 합니다. 민원인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더치페이 하면 아무 상관없다. 양정부도 상관없습니다. 양정부도 지금 자기 거 내면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이 서울의 잘 나가는 드라마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인 김봉두는 아이들보다 한술 더 떠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교장 선생에게 매일매일 혼나는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저희 아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성의로 받아주세요. 야, 하영이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이쁜가 했더니 정말 꼭 닮았었네. 응? 아유, 전 선생님도. 40명이나 되는 애들 일일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영이만큼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뭐 선생이란 직업이 평생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래야 되니까. 얘네 둘이 나와. 빨리. 자식들이 이거 선생님 얘기하는데 장난을 쳐? 어? 아버님 잘 계시죠? 네. 아무튼 떠들지 마. 네. 들어갔나? 아, 1교시는 자습이다. 앉아.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 이름 적어내는 거 알지? 네. 실시. 아, 예, 도영이 형님. 저 도영이 담임입니다. 아, 예, 예. 저 다른 게 아니라요. 도영이 문제로 내일쯤 뵀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도영이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지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치? 가서 운동장 10바퀴만 뛰어라. 예, 송기 아버님. 저 송기 담임입니다. 얼마나 동생이 동생 같지 않아서 좋아. 그렇지. 웃겨봐. 예,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단돈 1,000원도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관공서에 들어가서 소개 작성. 이 사람이 어떤 일이에요? 나네. 뭐가 소리야? 내 배우 있어. 어떤 배우이냐고? 이 초과딱지 없는 애 텐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쩌고 받아? 뭐가 그래서 던져고 가면 어쩌? 나 그거 어쩌라고? 딱 그러자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야! 택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택배 올 때가 어디 있다기. 그러고 금방 아니라 그 정도 눈치도 지우치게 산단가. 배울 데 없는 게 자랑이냐? 그것이 자랑이야? 이미 씨발! 평생 과일을 저거 살려줄 적도 없어 싫어! 빨리! 사과 좀 받아먹겠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때요? 그게 그렇게 죽을 때냐고! 이 시골이 뭐여 그러고. 욕 좀 하지 말자. 그러고 그래. 당신 먼저 여기서 사가는 거인가? 여기서 사가는 거요? 고사리. 사가는 답답한데. 봐봐 여기서 사가는 거인가? 고사리. 봐봐. 사가잖아. 사과구나. 너 같은 검사한테 누가 돈을 갖다 주겠냐? 뭐해! 욕 좀 하지 마라. 예, 직무 관련자에게 받으면 과태료 부과금, 그리고 직무 관련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5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제분이나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예, 넘어가겠습니다. 감독兼 부담 요구 금지. 이것이 갑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효도는 셀프라면서도 어떻게든 유산을 받겠다는 괘씸한 자식들을 향해 통쾌한 복수전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단 말 좀 안 하고 쓸 수 없나? 그럼 닥치고 살지 웬 말이 그렇게 많냐? 예전에 싸우고 욕먹게 만들고 예, 이것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과 교사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만 해당이 됩니다. 교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원장에게 줬지 교사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애들 같이 먹으라고 케이크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다만 이것은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회사하고 환경차량관리소 담당자들 약속 잡아. 예. 최수연님 최근에 펀드 2개를 해약했습니다. 현금으로 바꿨겠네요. 루트는 내가 알아보죠. 형사 이 팀 처음 빼달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계산은 다 됐습니다. 먹고 해요. 동료들 거 같이 시켰으니까 충분할 겁니다. 경찰이 이런 거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릴 건데. 법률 검토 마쳤습니다. 김영란법은 연인 사이엔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럼 수고. 이거 먹으면 탈나는 거 아닙니까? 먹어도 돼. 법률 검토까지 마친 초밥이다. 예, 연인 관계는 한도 없습니다. 연인 관계는 한계 없고, 다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섬 타는 단계는 안 된다. 섬 타는 단계. 섬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면 사실은. 이 섬 타는 단계는 안 된다.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그 연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어떤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험치도 시험 목국장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연인 관계인데, 차량을 받아서 연인 관계를 증명하다가 증명 못해서 하원에 간 사례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감독기관, 이게 산하 공사공단이 출자 출연이 되겠죠. 이것이. 요거를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되고, 반복했을 경우에는 출자 출연, 공사공단에서 자치기관장에 보고를 하고, 기관장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고, 감독기관은 그에 따른 징계적 조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의입니다. 외부 강의 저처럼 이런 것은 공무원은 직급 이하를 부문하고 1시간에 40만원, 그리고 20, 50불에서 40만,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근무하거나 직전에 근무했는, 앞에 근무했던 기관만 가능하지, 근무하지 않는데, 통지를 하게 되면,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족의 경우에는 혈족과 인척이 있는데, 혈족은 개토 직계 좀비수이고, 인척은 결혼을 통해서 관계가 맺죠. 사촌, 팔촌, 그까지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행동방향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생기면서 사적 이해관계다 신고, 특히 여기 보면 퇴직자 사전 접촉, 무조건 퇴직자하고 2년 이내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행성 오락과 골프, 여행만 해당이 됩니다. 골프는 실내 골프 연습장은 상관없다. 스크린 골프 상관없습니다. 여행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을 넘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청탁할선은 살아있는 이유가 공직자 아닌 자에게도 청탁할선 하면 안 된다. 직무 관련 정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밀의 제한 범위 대상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금품 등 수수는 종비, 비속, 직계 준비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들은 제가 직접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감사팀이 감사하면서 밥을 먹고 해서 정산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중징계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탁금지법이 항상 이것을 이제 모구층에 골프를 쳐서 그래서 이제 파면되는, 그래서 만초동 구치소 가서 문답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이것들. 이것은 이제 청탁금지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면은
1,000원도 안 된다. 그래서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징계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서 깨졌습니다. 왜 깨졌냐면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법원에 가면 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 과정에 문답까지 거는 정보로서의 능력이 없어지고 법정에서 정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에 삼지 않고 송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 사례. 이것은 이제 투자 출연료 기관장이 직원에게 톡이 주고받은 부분. 요 보면 혼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잉하는 경우 경상도 지방에서 조금 이 남녀관계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부인이 광주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성희롱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말에 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잘못돼서 경고 처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토킹 요즘에 스토킹 범죄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 삐뚤어지면 혹은 한 3억 정도 갑니다. 3억 가다가 결국 한 1억 정도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녀 관계는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특히 부족한 부분을 도와줬다고 해서 친하다고 뭐 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답변은 주시고 행동관계 갑질 부분은 사직 노무 요 4개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갑질 규정은 여러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 사례들은 6편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예전에 여러분 여러분 통계시장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옛날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김대재 장관님이, 유학하면서 들은 얘기를 우리 국내 와서 조금 이슈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Z까지 1부터 26까지 부여를 했을 경우에, 본인의 인생 최고 조건이 뭐냐 했을 때, 돈, 사랑, 그 다음에 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분이 말씀하는 게 100점짜리가 되는 것은 망가짐입니다. 망가짐이 본인 인생을 최고 인생으로 만든 조건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운칠기삼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직하면서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또 운이 7이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공직생활 마지막을 할 때까지 조심조심 공직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조승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